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역사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구독자,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요. 리플이 드디어 이 SEC를 상대로 사실상의 승소를 거뒀다는 공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리플은 뭐 하늘로 치솟았고요. 알트코인도 지금 일제히 상승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SEC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거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또 내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현물 ETF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은 궁금증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제 사칭 채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1대1 컨설팅이나 상담, 리딩을 일체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가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와 크립토의 커뮤니티 4곳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시경제 상황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연이틀 미국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됐죠. CPI와 어제는 PPI가 발표됐는데 둘 다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이면서 고강도 금리 인상이 이제 끝이 보인다라고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1.58%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중요한 지표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 PPI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전치 0.9%에서 0.1% 전년 동월 대비로 정말 크게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측치도 크게 하회를 하면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이 코어 PPI 같은 경우도 지금 예측치를 하회하고 이전도 하회를 하면서 헤드라인 PPI보다는 좀 덜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락의 움직임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종착역에 다가왔다라는 이 생각들의 어떤 근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지수와는 좀 반대의 또 시그널이 나왔는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7천 건으로 이전을 크게 하회를 하고 예측치보다도 뭐 13,000건 이상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고용이 견고하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어제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 내용과도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꺾여가고 있지만 경제도 침체로 가지 않고 아주 완만하게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연준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합되는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 선행지표로 작용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가 다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강도 긴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요, 연준이 연내 2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를 했고, 점도표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한 번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금리 인상에는 이 모든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아마도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번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전망이 92.4% 여전히 압도적이죠. 네, 그럼 암호화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크게 장대 양봉을 그렸고요. 지금 31K를 돌파하고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거의 31.5K 부근에 머물고 있는데요. 역시나 중요한 지금 저항 영역에 지금 거의 직면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 아니고 단연코 리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차트를 그리면서 지금 뭐 이 정도 낙폭 거의 100%에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승분을 일정 부분 토해내고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데 어제 지금 상승 퍼센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3.46% 상승하는 동안 알트코인들은 어마어마한 약진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7% 상승을 했고요. 그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0% 가까이, 그리고 에이다는 20% 이상 상승을 했고 리플은 무려 73%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이 엄청난 랠리를 했습니다. 그 영향은 당연히 리플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하루 만에 이렇게 엄청난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무너졌고요. 지금 50.1%, 지금 50%를 간신히 지킬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리플이 대약진을 했지만 생각보다 공포 및 탐욕 지수가 크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전날 57에서 60으로 3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럼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 매도벽이 31K와 31.5K에 가장 강력하게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32K가 조금 희미한 모습이었죠. 근데 가격이 지금 32K를 뚫어냈기 때문에 현재 31.5K에 있는 이 매도벽이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어제까지 좀 옅었던 32K의 어떤 매도벽이 훨씬 더 두꺼워지면서 여기에 저항 구간이 더 강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31.4K 정도의 비트코인이 머물고 있는데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돌파해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32K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는 조금 더 무난하게 지금보다는 굉장히 지금 이 구간 횡보 구간이 길었잖아요. 근데 이 구간들보다는 조금 더 원만하게 지금 갈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장 큰 고래인 지금 갈색 고래가 여전히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관망을 하다가 이 구간에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한 구간에 보시면은 가격 상승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좀 힘을 실어준 게 바로 두 번째로 큰 고래인 이 보라색 고래입니다. 보라색 고래가 여기서 일정 부분 아주 작은 양으로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고래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고래들은 뭐 소폭 매입을 하기도 했지만 바로 뱉어내면서 지금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리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소식 전에 들으셨겠지만 미 법원이 오늘 새벽에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죠. 리플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판결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토레스 판사 이름이 들어가 있죠. 나 아까 전에 리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무려 75% 가까이 하루 만에 상승을 하면서 리플이 지금 시가총액 4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위가 USDT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지금 3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이 XRP를 재상장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제미니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재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재상장할 가능성이 유력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판결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신 기사를 보시면요. 리플이 SEC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부분적으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적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위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허위 테스트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스트예요. 자,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위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1933년에 하위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농장 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소송을 벌이게 됐는데 그 당시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SEC가 이참에 뭔가 정확하게 증권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1933년에서 34년 그 즈음에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90년 거의 100년이 가까이 되어가는 법안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 최신의 기술이 적용되는 이 토큰에 적용하기에는 분명히 무리수가 있을 텐데 게리 겐슬러는 계속해서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의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크립토 업계에서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새로운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적용을 하더라도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입한 리플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플 자체도 증권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에 판매한 것은 증권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다수의 대중에게 리플 코인을 매매한 거는 왜 증권법이 아니고 하위 테스트 적용 대상이 아니냐면은 이 코인의 주체가 리플사라는 걸 갖다 몰랐기 때문에 이 리플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대중들은 알지 못하고 투자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플사가 7억 달러 상당의 리플 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거는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승소가 된 겁니다. 이건 증권법 위반이 맞다는 거죠. 자,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기관 판매에 관여한 공동 창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증권법 위반은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 판결에 대해서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번 판결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리플 XRP 자체가 디지털 토큰으로서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게 결국 증권이 아니다라고 된 거죠. 이 자체로는 아니다라고 된 겁니다. 하위 테스트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관에다가 대량으로 매도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자체로는 아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의 법률 자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XRP 자체로는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다. 결국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리플, XRP, 경영진에 의해서 판매된 XRP, 개발자 독립단체 직원 등에 대한 XRP 증여는 증권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투자 계약이라고 판단한 건 기관 고객에 대한 과거 XRP 직접 판매 사례뿐이다. 그리고 이것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은 SEC를 상대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징성을 지니는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금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은 증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SEC가 주장해온 이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이라는 논리 자체가 지금 무너졌다는 겁니다. 일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 업계가 SEC 게리 겐슬러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는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급등을 했죠. 방금 보여드렸듯이 카르다노 솔라나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리플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 특히 POW 기반은 원래부터 가장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플 판결까지 나오니까 이 비트코인 캐시나 뭐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같은 이 결제 및 거래, POW 기반의 암호화폐들도 대약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리플의 친동생이 있어요. 이 스텔라라는 건데요.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는데 이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제드 맥케일럽이 하드포크에서 떼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스텔라도 리플과 거의 똑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결국은 알트코인에게 대호재였고 그 결과는 어제 결국 가격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시황 영상들을 통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리플과 관련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지금 이제 사실상 승소를 하면서 소셜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인 관심들이 크게 늘어나야지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이게 동반 상승을 하는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리플의 가격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게 된 동력은요, 이 고래들의 어떤 트랜잭션에 의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규모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이나 제미니에서 이제 다시 상장이 되면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또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SEC가 지금 굉장히 지금 칼춤을 추고 있고 본인들의 어떤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원이나 하원 다 의회들도 지금 SEC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고 업계도 압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CFTC가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SEC가 이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소송들에서도 본인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문 미디어들이 SEC 관계자들과 지금 인터뷰 를 했는데 항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래서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 게리 겐슬러 이 양반에 대한 어떤 압박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트릭 맥켄리라는 이제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이분이 본인의 트위터 포스팅을 통해서 지금 SEC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지금 월권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본인들이 스스로 하기 힘든 것들을 SEC한테 맡겨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이 상황들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관심사는 현물 ETF의 승인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겐슬러가 머니마켓 펀드 제도 개편을 이제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를 겸업하고 있고 위험 관리가 미숙하다. 그러면서 이 거래소들이 이해 충돌을 일으킬 다수의 서비스를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누구냐면 코인베이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물 ETF를 신청한 대부분의 이 월가 금융기관들이 공동 감시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뒀는데, 코인베이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이 감시라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이해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지금 무더기로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SEC의 패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세를 막는 거는 본인이 아무리 칼춤을 추고 막 월권을 행하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쳐도 어떤 대세의 흐름을 막는 거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유럽도 이제 현물 ETF를 이제 곧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가 승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월가 기관들이 지금 신청서를 내서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세의 흐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기관들이 만약에 신청이 안 돼서 소송을 걸게 됐을 때 이 SEC가 그 논리를 갖다가 어떻게, 본인들이 지금 논리가 없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블랙락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 최고의 금융 공룡이 등판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물론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고, 리젝을 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SEC가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어떤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가격보다는요, 리플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시간이 되면요, 여러 가지 또 상황들, 변화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